우리 아들은 그날 이후 바로 주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지옥속을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누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선, 46입니다. 서울에서 치킨집을 하며 고등학생 아들 도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술에 쩔어 살고 아이 교육이나 진로엔 관심조차 없거든요. 도윤이는 축구를 합니다. 실력 하나는 알아줍니다. 하지만 늘 벤치에만 앉아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감독, 그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발이 빨라도 소용없거든요. 윤 감독은 50대 초반, 체육인 출신답게 몸집이 크고 말투가 군인처럼 딱딱합니다. 문제는 그가 실력보다 충성도를 더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팀 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들 주전시키려면 감독님께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누구 엄마는 호텔 뷔페 사줬다더라. 명절마다 봉투 들고 집에 갔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도윤이가 후반 10분 교체도 못 받고 경기가 끝나는 걸 보면서 저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식 자리가 생겼고 저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앉아 계신 윤 감독은 말이 적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말없이도 모두를 압도하더군요. 그리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감독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뒷바라지 하나 봐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묘하게 시선이 위아래로 흐르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흩어지던 찰나 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가벼운 얘기 좀 하죠. 아드님 얘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마음속엔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도윤,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데 감독 눈밖에 나서 기회조차 못 받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날 밤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소주 한 병 더 시켰고 그가 건넨 술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손등 스치는 그의 손길, 눈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시선, 그리고 너무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도윤이 내 눈에는 괜찮은 자원입니다. 근데 원체 경쟁이 치열해서 말이죠. 어머니, 도윤이 진짜로 잘 되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이 한 번이면 아이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는 식사 사주고 누군가는 현금 건넨다는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지? 도망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 감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 주말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로 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 서 있는 아들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그날 밤 아들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경기 어땠어? 감독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 불러줬어. 웃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제가 무너질 자격도 없다는 걸 덜 느끼니까. 그날 이후 감독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 뒤풀이 때도 오시죠. 조금 이야기 더 하고 싶네요. 다음 시즌에도 이도윤은 주정감입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메시지에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모티콘 속 웃는 얼굴이
저에겐 웃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다. 아들 미래가 어머니 손에 달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도윤이의 첫 선발 경기가 끝난 뒤 집 안 분위기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주전이라며?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날개 단 거지? 도윤이도 싱긋 웃으며 말했다. 감독님이 칭찬했어. 기술 좋아졌다고. 이제 경기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젖은 수건처럼 식탁에 기대 앉았습니다. 내가 들은 칭찬이 아니라 감독에게 받은 도윤이 대신 내 몸이 대신한 거래의 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윤태호 감독의 연락은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말 시간 되세요? 아이 훈련 내용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학부모들 많은 데선 말고 조용한 데서요. 호텔 라운지 좋았죠? 이도윤, 더 밀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주 봐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그 말들이 혐오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 말들 속에 내 아들의 이름이 같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면 우리 아이는 벤치로 돌아갈까? 한번 거절하면 기회를 다시는 못 얻을까? 내가 참으면 도윤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제 목을 졸랐고 결국 저는 두 번째 만남도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날도 술이 있었습니다. 호텔 안 조용한 바에서 마치 우연히 만난 듯 앉아 술잔을 부딪혔고 그의 손은 익숙하게 내 손목을 쓸고 이어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젠 아무 표정도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까지만. 진짜로. 하지만 그런 마음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도윤, 요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뵙죠. 정든 사이인데 며칠 뒤 치킨집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윤 감독의 차였습니다. 그는 안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죠? 오후 2시. 훈련, 보고서랑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요. 다른 사람 없을 때가 좋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시동을 켜고 떠났습니다. 마치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처럼. 그 무렵부터 학부모들 사이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도윤이가 연속 3경기 선발로 뛰자 축구부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독님 눈에 들기 힘든데 도윤이 어머니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저희 아이는 요즘 벤치만 닦고 있어서요. 처음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 그 비꼬는 말투, 저를 향한 질투와 의심이 점점 노골적으로 번져갔습니다. 한 학부모가 주차장에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도윤이 어머님, 혹시 감독님이랑 사적으로도 연락하세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그냥 단톡방 정도만 왜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그쪽만 주전이잖아요. 뭐. 저희 애가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감독님이 여학부모 좋아하는 건 다 아시죠? 그날 밤 나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혼자 가게 안에서 식은 치킨 한 조각 앞에 두고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도윤이의 미래였는데 지금은 도윤이를 팔고 있는 느낌이잖아. 며칠 뒤 윤 감독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하루 정도 멀리 가요.
경기 끝나고 바람도 쐴 겸 도윤이 앞으로 더 큰 대회도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잦아?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더니 왜 매일 옷은 새로 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남편조차 낌새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땀이 났습니다. 그냥 도윤이 경기 영상 보러 간 거야. 감독님이 요즘 아들 칭찬 많이 하셔서. 그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구 잘하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누구 덕인지는 도윤이도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의심만 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 감독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단 한 번 아이의 기회를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2번, 3번 그리고 그 이상이 되자 그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젠 메시지가 아니라 대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지난번 그 자리로 예약했습니다. 이도윤, 이번 대회 끝나면 대학 추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쉽게 되는 거 아니죠. 다 어머니 덕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선택지가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확신 속에서 스스로를 없애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도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운동 쉬었어. 감독님이 갑자기 개인 면담 한다더니 그냥 보내더라. 왜? 어디 아프대? 아니, 그냥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 이상하게 부담돼. 엄마, 내가 진짜 잘해서 선발된 거 맞아?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친구들이 말하잖아. 엄마가 감독님이랑 자주 통화한다는 얘기. 몇 명은 우리 엄마가 감독한테 뭔가 했다고 그러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감독님이랑 얘기한 건 그냥 경기 일정이나 그런 거였어. 하지만 아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 주전 그만해도 돼. 벤치 앉아도 괜찮아. 그 말은 내게 죽음보다 더한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술에 쩔어 사는 건 같았지만 요즘은 술 기운을 빌려 나를 흘겨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도윤이, 요즘 왜 저렇게 불안정한지 알아? 애들이 뭔 소리를 하던데. 네가 감독이랑 뭘 했다고. 나는 침대 위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 좀 해봐. 진짜야?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남편이 믿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 감독이 내게 말했다. 요즘 애가 불안정하네요. 어머니,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학부모들 말이 아이한테 들어갔나 봐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잘해줘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주전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의 말은 아이의 정신 상태조차도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목을 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만 신경 쓰는 줄 알아요? 난 어머니가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관계
단순한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때 식은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문을 꼭 닫고 혼자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나는 아들의 미래를 바란 게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윤 학생, 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몸싸움이 있었고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모습도 포착돼 잠시 훈련 제외 조치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도윤, 마음가짐이 안 돼 있어요. 어머니가 더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지도는 감독님이 하셔야죠. 왜 자꾸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리세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볼 일 없겠네요. 아들 경기는 이제부터 벤치에서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부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 감독한테 선 넘는 관계가 있었어.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한 짓이야.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실망했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그걸 말하기까지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도윤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날 밤 나는 아이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을 뿐 소리내어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분노와 슬픔이 더욱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윤 감독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애가 요즘 훈련에 불성실하네요. 대학 추천 명단에서 빠지면 안타까운 거죠?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말뜻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 안 들으면 내 아들 커리어 끝난다. 나는 그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가게 앞에 그 사람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윤 감독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조용히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우리 사이 이대로 끝내긴 아깝잖아요? 나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젠 그만하세요. 도윤이한텐 손도 대지 마세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당신한테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그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나랑 끝낼 자격 있어요? 누가 먼저 내 손 잡았더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거래였어요.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을 이용한 거래. 당신이 준 건 사랑도 기회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당신 욕망의 값이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도윤이 아버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도윤이 데리고 서울 가려고 해.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너 따라가겠지. 나도 말릴 입장은 아니고.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너 그 감독한테 진짜 정 줬으면 우리 셋은 진짜 끝이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정리하러 갈 거야. 마지막으로 그 사람 만나고 도윤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며칠 뒤 윤태호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둘이 봬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의외로 쿨하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호텔 라운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여전히 잘 다듬어진 옷차림에 능청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시던 거 그대로 드릴까요?
감독님, 우리 아이한테 손 떼세요.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닌가요? 아이의 기회, 출전, 추천. 내가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지난 몇 달간 감독님이 내게 보낸 문자, 통화, 그리고 오늘 대화예요. 이걸 어디로 보낼지는 감독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깨끗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더럽게 망가지든지.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정도로 독했어요? 난 당신을 진짜 좋아했어.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 남편은? 그 사람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던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내가 잘못한 대가는 내가 지고 살 거니까. 며칠 후 나는 도윤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고 도윤이는 말없이 아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버스 안 아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축구 계속해도 돼. 나는 울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실력으로, 내 방식대로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엄마 미워하지 않아. 미워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해하려고 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밖 서울의 빌딩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몇 달 후 윤태호 감독은 학교에서 물러났습니다. 잦은 사임이었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습니다. 학생 보호자의 신고,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 나는 그 소문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 고교생으로 돌아가 소규모 클럽에서 축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린 어쩌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는 삶은 되찾았습니다. 마무리 내레이션. 그날 밤 이후 우리 아들은 주전 선수가 됐고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전도 벤치도 아닌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죄책감이고 욕망보다 깊은 건 용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